네, 안녕하세요. 기준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앞에 보이시죠? 굉장히 선명한 화면이 눈에 띌 겁니다. 기가바이트 뉴 에어로 15X i7 OLED 노트북 리뷰입니다. 이름 길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아주 유명하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살펴보니까 게이밍보다는 오히려 영상 편집용이나 디자이너들을 위한 노트북에 가까워요. 전생에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현생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행한 직업,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가바이트가 선물을 한 거예요. 고생 덜 하라고. 네,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갖 기술을 다 때려 부은 노트북입니다. 정말 탐이 나는 제품이고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설명할 것이 많아서 농담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디자인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아주 얇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한 2cm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고성능 노트북이다 보니까 얇진 않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흡기구가 보이고요. 방열판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라서 강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요란한 장식이 없어요. 저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도 키보드에 불도 들어오고 해서 게임할 때 어색하지 않고요. 디자인이 또 심플하니까 그냥 일반 노트북으로 써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이것저것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고 불이 요란하게 번쩍거리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팜레스트에 스티커가 지나치게 크게 붙어 있어요. 떼면 되는데 어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너무 커요. 다음부터 줄여주세요.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이 3mm 두께라는데요. 이 3면이 다 3mm예요. 그래서 물리적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베젤이 너무 얇으면 또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베젤 범퍼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나노 베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크기는 14인치 노트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외장 그래픽 카드를 비롯해서 무게 상승 요인은 있죠. 그리고 두께 상승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두께는 최대 2cm 정도, 무게는 2kg 정도로 보통 한 2.1kg에서 2.5kg, 4kg 이런 때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살짝 가볍죠. 최근에는 15.6인치 노트북도 1.5kg 이하 제품이 많지만 이 제품은 고성능 컨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들고 다닐 제품은 아니지만 간간히 들고 다닐 정도는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 OLED 4K 패널을 썼고요. 아주 화려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제품을 켜는 순간 압도적인 화질로 감탄을 자아냈어요. 최대 밝기는 400니트로 평균 이상이긴 한데 이 정도 밝기 노트북들이 요즘은 꽤 나와요. 하지만 OLED가 명암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밝기보다 좀 낮게 설정해도 가독성은 굉장히 좋아요. 색 재현성은 DCI P3 100%를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DCI P3 95% 정도만 넘어서도 디자이너용 디스플레이로 쓰고 있는데요. 자, 100%를 도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델타 E 값도 1 이하고요. 또 팬톤 인증을 받았는데요. 팬톤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색상의 고유 값을 기호로 바꾼 다음에 어디서나 동일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었어요. 참 미국인들은 이런 표준을 잘 만들고 이후에는 앉아서 돈을 긁어 모아. 아주 교활해요. 자, 어쨌든 팬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컬러 값이 눈에 보이는 색상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는 최선의 디스플레이겠죠. 물론 게임할 때도 좋아요. 색 정확해서 나쁠 거 없죠. 자, 이렇게만 보면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를 위한 노트북 같은데 또 키보드를 보면 게이밍 노트북 같아요. RGB 퓨저 2.0 기술이 적용된 키보드 조명이 정말 아주 화려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2단계 조절이 가능한데요. 무려 1670만 가지 색상으로 변화해요. 색깔 종류가 1670만 가지나 있다는 것도 이 키보드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한 30개 정도밖에 모르는데 2단계에서 키보드 조명 밝기는 일반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도 훨씬 밝습니다. 또 키별 매크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이제 성능 알아볼게요. 프로세서, SSD, 킬러 와이파이 모듈 등 주요 부품을 고품질의 인텔 제품으로 구성했는데요. 이걸 올 인텔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올 인텔 인사이드를 적용한 제품은 현재로서는 기가바이트 외에는 많지가 않아요. 자, 우선 CPU부터 살펴보면 9세대 6코어 12스레드 구성의 인텔 코어 i7 9750H 프로세서가 들어간 노트북이고요. 베이스 클록이 2.6GHz, 터보 부스트 시에는 4.5GHz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전 세대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특히 게이밍 성능과 4K 비디오 편집에서 큰 성능 향상이 있는 CPU입니다. 여기에 삼성 DDR4 2666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인텔 760P SSD가 추가됐는데요. 특히 SSD는 M2 PCIe SSD보다 체감 성능이 오히려 더 빠른 그런 SSD예요. 그래서 특히 메모리나 SSD 모두가 듀얼 슬롯이라서 추후에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맥스 Q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아주 우수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웬만한 게임 다 무리 없이 돌릴 수 있고 뭐 풀옵션으로 해도 많이 돌아가요. 예, 버틸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벤치마크 성적도 코어 i7 프로세서 장착 제품 중에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아요. 뭐 영상 편집이나 게임용 어디에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열을 정말 놀랍게 잘 잡았어요. 이건 정말 제가 감탄한 부분인데요. 게임이나 벤치마크 돌려도 기분 나쁘게 뜨끈해지고 뭐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2개의 팬과 히트 파이프가 뭐 5개가 포함된 설계가 돼 있고요. 흡기 배기구가 11개로 충분히 뚫려 있어요. 그리고 서멀 그리즐리라는 회사랑 협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뭐 현재 세계에서 서멀 컴파운드와 서멀 패드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덕분인지 정말 발열을 잘 잡았어요. 소음도 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가 적용됐는데요. 이 애저 AI는 뭐냐면 현재 구동하는 게임이나 작업에 따라 AI가 최적의 CPU, GPU, 또 팬, 사운드까지 또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 속도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게 변화무쌍하면서도 최대한 귀에 덜 거슬리게 잘 조절해 줘요. 이거는 정말 만족했어요. 자, 이제 포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포트는 유선랜 포트도 있고요. 뭐 USB 포트가 3개, 또 USB 타입C가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요. 요 뒤쪽은 썬더볼트 3 단자예요. 그리고 SD 카드 리더기까지, 이건 풀 사이즈예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있을 건 다 있는 포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뜻 카메라가 이게 베젤이 너무 얇기 때문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딨나 했더니 아래쪽에 달았어요. 게다가 또 혹시 모를 뭐 해킹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버까지 달아뒀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닫아놨다가 쓸 때만 열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도 터치패드 위에 잘 달아두었고요. 숫자 키패드까지 정말 빼곡하게 다 집어넣었어요. 자, 사운드도 인상적인데요. 나히믹 3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을 적용했어요. 7.1 채널 사운드인데 이게 총 8군데에서 소리가 난다고 구분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씹히지? 이런 서라운드 효과는 특히 배틀그라운드처럼 뭐 사방에서 적이 막 감지해야 되는 이런 게임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배터리는 또 포기할 법한데 배터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배터리는 94W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스펙상은 8시간 30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일반적으로 스펙에 가까운 사용시간을 보이는 노트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 60% 밝기에서 40% 음량으로 와이파이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연속 감상하는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제품은 5시간 33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게이밍이나 고성능 노트북 컨셉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 버티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94Wh면 정말 높은 편이죠. 또 화면이 선명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통 60%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40%? 요 40%만 해도 아주 밝은 태양 아래만 아니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이 화면 밝기 낮추면 배터리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9세대, 8세대 아니고요. 9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에 올 인텔 인사이드 부품을 썼고요. 지포스 RTX 2070 뭐 맥스 Q 디자인이지만 그래픽 카드를 달았습니다. 자, 성능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용으로 완벽한 정확한 색상의 4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하기에도 좋은 키보드, 사운드, 냉각 장치 등의 옵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리뷰 모델은 16GB 램 모델인데 4K 영상 편집용이라면 16GB는 부족해요. 예, 한 32GB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뭐 듀얼 슬롯이니까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소 작은 물리적 크기에 이 숫자 키패드를 우겨 넣다 보니까 키와 키 사이 간격이 좀 좁은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기가바이트 뉴 에어로 15X i7 OLED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성능과 엔지니어링이 잘 결합된 밸런스가 좋은 모델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 기가바이트가 원래 보드 만들던 회사죠. 보드 잘 만들던 회사니까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딱 이상적인 성능의 노트북을 만들었어요. 영상 편집하다가 좀 남는 시간에 게임 막 하고 뭐 이런 분들, 이 둘 다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